안녕하세요. 말하면서 찍는 영상은 처음이라서 꽤 많이 어색할 텐데 참고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침착하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기록을 남겨보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독서 결산을 해볼까 싶더라고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기획을 해봤고 이런 컨텐츠라고 할까요? 그게 처음이라 가지고 일단은 저의 독서 습관 같은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긴장을 하면 말을 너무 못해서 여기 밑에다가 좀 써온 것들을 보면서 하느라 자꾸 시선이 내려갈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저의 독서 습관은 저는 평소에 막 책을 달고 산다거나 한 달에 10권 가까이, 20권 가까이 막 이렇게 읽거나 하는 다독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나갈 때 있으면 가방에 책 한 권씩 넣어 다니는 그냥 재밌는 책 읽기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어떤 달에는 아예 안 읽기도 하고 어떤 달에는 되게 많이 많이 읽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휴일마다 제 손잡고 막 도서관이나 서점 이런 데 많이 데려가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살아오면서 책이 막 어색하다거나 어렵고 무섭고 그렇게 느껴졌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과 책에 대한 친근감, 영향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학류를 좋아해요. 소설이나 시? 비문학은 안 좋아요. 왜냐면 비문학은 저한테 좀 어렵고 별로 안 친해가지고 잘 안 읽게 돼요. 그럴수록 이게 다가가서 더 읽는 버릇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냥 그러기 싫고 에세이는 진짜 가끔? 아주 아주 가끔? 막 친구들이 책 선물해주거나 진짜 아주 가끔 읽는 정도? 거의 다 제가 읽는 책은 문학류고 그래서 어느 도서관에 가도 800번대가 문학류거든요. 네, 알아두시길. 800번대가 문학대라서 도서관에 딱 간다. 그러면 이제 800번대 있는 책장으로 바로 가. 아니면 신간도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되게 한 줄 한 줄 마음에 뭔가 와닿는 그런 느낌 받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는다고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문학이 좋은 것 같아요. 비문학은 뭔가 깨달음은 있더라도 그런 감동 같은 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읽은 책을 보여드릴 건데 잠시만요. 한 이 정도? 힘들어. 우선 기억나는 책들만 이렇게 추려봤어요. 짠. 이렇게 보니까 시집을 꽤 많이 많이 읽었네요. 이게 다 일일이 소개를 해드리기가 생각보다 책이 많아가지고 제가 실물로 갖고 있는 책 중에서 좋았던 도서, 추천드리고 싶은 도서 몇 권만 소개를 해볼게요. 우선은 짠. 이게 지금 저우반전이 돼서 아마 나갈 텐데 아닌가? 저는 막 개인 인생사나 당시 시대상이나 뭐 본인의 우울감이나 그게 소재인 시보다는 사랑이 그 주인인 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서점에 딱 가가지고 이 시집을 딱 보고 찾았다 했었던 기억이 있고 우리의 초능력은 우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해. 매력이 있어가지고 딱 펼쳤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읽은 시가 전부 다 좋아가지고 샀었어요. 되게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막 인덱싱도 하고 연필로 막 낙서도 하고 하면서 네,
읽었던 시집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인덱싱도 해놨고요. 잠깐만요. 이렇게 막 간단하게 낙서도 해놨습니다. 추천! 그리고 다음 시집은 백은선 시인의 가능세계라는 시집이에요.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시집이라고 말을 해도 전혀 아쉬움이 남지 않는 그런 시집이고, 일단 이게 백은선 작가님의 첫 시집이거든요. 그것도 되게 큰 의미가 막 느껴지고, 여기 수록된 작품 중에 밤과 낮이라고 2번 말하지라는 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시를 제일 좋아해요. 어딨지? 이렇게 보시면은 좀 길거든요. 이 정도? 잠시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읽어드리는 게 안 보인다. 우리는 사랑에 관한 비유들로 낱말놀이를 하기로 했어. 너는 치즈, 소금, 얼음이라고 말했어. 나는 입이 없는 것처럼 조용히 웃었어. 왜 사라진 것들 뿐이니? 구름, 바람, 비라고 내가 대답했어. 그렇다면 도처에 사랑이 있겠네. 빈정대며 네가 말했지. 나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 우리라고. 너무 좋아. 이 구절 말고도 시가 일단 진짜 좋고요. 이거 말고도 읽다 보면은 시 하나하나마다 세계관이 다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시처럼 호흡이 되게 길다고 느껴지는 작품이 많은데 작가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어디선가 말씀하셨다고 해요. 매력적이야. 그리고 작가님 나무위키를 보다가 샤이니 월드라는 것도 알아냈어요. 아무튼 가능세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집. 이거는 어디서 보급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제가 문학과 지성 시인선에서 진짜 제일 좋아하는 시집이에요. 그만 말할게요. 유하 시인의 세운상과 키드의 사랑입니다. 제가 이 책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좋아하는 되게 멋진 취향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걔네가 유하 시인을 좋아한다. 이 시집을 추천한다. 해가지고 그 교집합에 저도 끼고 싶어가지고 무작정 사읽었던 시집이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초판이 1995년에 나왔었어요. 비교적으로 예전에 출간된 시집인데도 그 문장마다의 조합과 그 모든 행간을 이루는 시어들이 다 너무 좋았거든요. 이게 되게 뻔하지 않아서 좋고 소설을 읽는 듯이 재미있는 글도 있고 되게 사진으로 딱 남겨두고 어디에서나 이제 꺼내서 보고 싶은 멋진 시도 많은 그런 시집입니다. 읽다 보면 되게 아껴 읽고 싶어지거든요. 시집은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보이나? 자, 이제 소설을 추천을 드릴게요.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노르웨이의 숲입니다. 이게 제가 성인이 되고 읽었던 것들 중에 가장 충격적으로 좋았던 소설이에요. 아, 이게 소설이구나. 이게 처음 읽었을 때가 겨울이었어서 날이 춥다 싶으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읽게 되는 그런 책이고 사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읽었었는데 뭔가 이번 해에도 어김없이 읽었고 이 책을 빼면은 저 혼자 섭섭할 것 같아가지고 소설 파트 첫 작품으로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노르웨이 숲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저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내가 조금만 더 어릴 때 읽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해외 문학보다는 국내 문학을 훨씬 좋아했었고 해외 문학에 대한 그 번역체 특유의 뭐랄까 저한테는 좀 어려운 감이 있었어서 잘 멀리를 했었는데 노르웨이 숲을 처음 딱 읽고 이 책이 저한테 세계문학의 매력을 일깨워준 그런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또 읽게 될 때마다 몰입하게 되는 캐릭터가 매번 달라가지고 좀만 더 어릴 때 읽었으면 그만큼 더 어떤 생각의 눈이라도 탁 뜨여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거든요. 내용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거의 500장에 다다르는 이 소설을 딱 일축할 수 있는 어떤 문장이 떠오르지가 않아서 아쉽지만은 꼭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도리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 번 읽어보니까 미도리가 좋은 것 같아요. 미도리 되게 상큼하고 이쁠 것 같아. 그게 이유는 아니지만 네, 미도리가 제일 좋아요, 저는. 읽기 약속. 다음 소설은 모순입니다. 저는 이 책을 딱 읽고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모순이라는 소설은 안진진이라는 25살 여성의 남편 찾기 이야기라고 딱 줄여볼 수가 있겠는데 이 책이 발간이 언제 됐냐면 꽤 됐어요. 1998년 여름. 생각보다 얼마 안 됐네. 생각보다 얼마 안 됐네요. 아무튼 이 책이 발간된 시기에서 지금까지 그래도 거의 30년? 이만큼이나 많은 세월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현재와의 괴리는 어느 정도 제가 감안을 하고 읽었거든요. 그 중심의 내용적인 맥을 탁 유지를 하면서도 주변에 뻗친 가지들을 끝까지 이제 전부 가져가는 사람들이 왜 무슨 읽어라 하는지 딱 알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을 너무 아닙니다. 읽다 보면은 소설의 전체적인 짜임과 흐름이 정말 막 칼칼칼칼 흐르는 폭포 같아서 한번 책을 딱 펼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못 멈추겠어. 그만큼 재미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책을 소개하면서 내용을 같이 말하는 게 좋을까요? 모르겠네. 다음 소설은 짠! 헤르만 헤세 작가의 시타르타라는 소설입니다. 제가 가을쯤인가? 그때 제 주변이나 SNS에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관심이 생겼었던 참에 서점에서 이 책을 자만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홀린 듯이 구매를 했었고 제가 불교 친화적인 사람이라서 읽는데 지루하다거나 어렵다거나 그러진 않았고 되게 끝까지 흥미롭게 잘 봤던 책이에요. 읽으면서 와, 부처님 되게 이렇게 힘든데 얘는 이걸 즐기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네. 이 사람은 이미 부처네. 이렇게 혼자 생각하기도 했고 목표가 있다면 그래 이렇게 한 우물만 파고 끝까지 가봐야지 이렇게는 해봐야지 하면서 살짝 자극도 받았던 것 같아요. 막 시타르타, 불교, 뭐 부처님 이러니까 엄청 종교서적 같잖아요. 불교서적 같은 느낌? 근데 사실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막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는 않네 싶고 그냥 베이스로 이 소설의 전체적인 큰 설정 같은 거라서 막
국한될 거 없이 누구나 읽기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에 유명하니까 충분히 시간 들여서 읽기 좋은 책이고 이 책도 되게 인생책으로 많이 꼽더라고요. 저는 인생책까진 아니었는데 근데 인정추를 드리는 부분 이게 되게 한 사람이 쭉 나아가는 길을 바로 옆에서 직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읽으면 간만에 교훈 있는 책을 좀 읽어보자 하시는 분이나 교양이 좀 필요하다 나한테 지금 나 좀 교양을 쌓아야 된다 하시는 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무교이신 분 이거 읽으면 불교 신자 될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자, 다음은 문목화 작가님의 돌이킬 수 있는 이라는 소설이에요. 이게 저는 처음에 아무런 정보 없이 읽었는데 약간 모순 같은 내용일 줄 알았단 말이죠. 한 여성이 이제 자기 삶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딱 막상 펼치니까는 갑자기 여자가 남자한테 날린 칼이 공중에서 막 멈추고 시간이 정지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책 잘못 샀나? 했었어요. 이런 내용일지 모르고. 후회를 했다기보다는 내가 헷갈리고 다른 책을 잘못 산 줄 알고 그랬는데 그래도 산 김에 펼친 김에 끝까지 읽어보자 해가지고 읽었더니 너무 재미있는 세계가 여기 안에 있고 무엇보다도 이거 진짜 한 번 펼치면 막 처음에는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읽혀. 너무 재밌어가지고. 흡입력이 진짜 엄청나요. 그래서 이게 300페이지가 훌쩍 넘는데도 금방 읽을 수 있었고 내용이 진짜 재밌거든요. 저 약간 판타지는 불호거든요. 근데도 재밌게 읽었고 재밌다는 말을 몇 번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잼예를 좀 막 하고 싶은데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은 거 아니고요. 이게 저처럼 줄거리를 모르고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가지고 읽으시면 무조건 재밌으니까 추천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 단편집 요게 김유정 문학상 수상 작품집이에요. 단편들 모아놓은. 앞서 계속 장편이나 한 가지 이야기만 다루는 소설을 추천을 해드린 것 같아서 단편집도 하나 넣어봤고 일단 이거는 제가 서점에 얼마 전에 엄마랑 가서 둘러보는데 표지가 너무 이쁜 게 있는 거예요. 저 이런 느낌 좋아하거든요.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나? 보시면은 여기 2025년이라고 딱 쓰여 있고 겨울 정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이번 연말에 읽어야 된다. 그래야 되겠다. 해갖고 비교적 최근에 읽었는데요. 이게 단편집을 제가 되게 오랜만에 읽었거든요. 마지막에 언젠지도 생각이 안 나.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이게 겨울 정원이 작가인 딸이 있는 20대 여성의 사소한 일상 이야기가 첫 번째 작품으로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오로지 주인공 시점으로만 이야기 전개가 되는데 약간 혼잣말 하듯이 이야기 전개가 되는데 부담스럽지가 않고 이야기 들려주는 것 같아요, 엄마가. 그리고 막 일상에서 느끼는 사소한 행복, 슬픔, 외로움, 사랑 같은 이야기를 두루두루 다루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겨울 정원은. 말고도 뒤에 보면은 뭐 AI 남편 이런 독특한 소재를 다룬 이야기도 꽤 있거든요. 재밌는 소재가 많으니까 추천드립니다. 아마 이북으로도 있을 거예요, 이게. 책 소개는 이렇게 끝이 났고 보시면서 이게 화질이 막 우글우글 해가지고 불편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제가 카메라가 딱히 없어가지고 맥북으로 찍느라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책갈피 자랑하려 했는데 방금 뜯어졌어. 보수를 하면 되겠죠? 귀엽죠, 이거? 이게 처음에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책갈피를 뜨고 싶어서 오랜만에 이렇게 이거 뭐라 하지? 코바늘? 까먹었다. 아무튼 그걸 했어요.
하다가 말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못생겨가지고 이렇게 집에 있는 단추를 달아봤어요. 귀여워. 근데 막 실용적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냥 귀여워가지고. 그쵸? 네, 이렇게 소개를 다 해드렸고요. 따로 막 내가 뭘 읽었는지, 이번 달에는 몇 권을 읽었는지, 이런 거를 기록을 안 해두니까 기억을 막 수집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네요. 그랬네요. 이제 올해는 아직 아니지만, 오는 2026년에는 달마다 읽은 책들을 어디 다이어리 같은 데나 아니면 필사노트 같은 데 딱 적어두든가 해야겠습니다. 하니까 재밌네요, 이거. 응.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는 마치 소원을 그치 이뤄주는 뭐. 여자